면접이 왜 이렇게 질문을 적게 물어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실제로 기내에서 손님과의 일하는 그 생생한 모습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정확하게 알아듣고 필요한 얘기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어필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얘기 잘 듣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점 면접 가르치고 있는 조스플라이 재밌는 면접 하나쌤입니다. 오늘 제가 승무원 면접 1차, 2차, 3차 뭐가 다르고 왜 이렇게 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승무원 면접이 채용 인원이 너무 많이 지원하고 또 이게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레 겁먹으시고 또 1차 어떻게 넘지, 2차 어떻게 넘지 막막하신 분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조스플라잇에서 실제로 400명이 넘는 실제 합격생분들을 최종까지 다 봐주면서 사실은 열심히는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간절한 건 맞는데 왜 이렇게 보는지, 항공사에서 왜 이렇게 나누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승무원 면접이 왜 이렇게 보는 거고 1차, 2차, 3차에서 핵심이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조스플라잇이 사실은 유일하게 국내에서 시그니처 PDF 북을 만들어서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10년 동안 실제로 400명이 넘는 분들을 합격시켰고 그분들을 일일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거를 실제 합격생 분들 데이터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셔도 좋고요. 아래 링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면접이 실제로 굉장히 1차에는요 지원자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몇 가지 안 되는 질문에서 나만의 강점 필살기, 강점 총알이 나오셔야지만 당연히 합격률은 높아집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차 면접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꼭 아셔야 되는 게 승무원 면접이 왜 이렇게 질문을 적게 물어보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이거가 일단 직무 자체가 기내에서 승객들이랑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저 여기 좀 더운데요? 이거 좀 온도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여기 앞분이 좀 코를 고셔서 좀 잠 쉬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간단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실제로 간단한 대화를 나눴을 때 이분이 주는 태도, 그 다음에 말투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에서 느껴지는 의사소통 능력, 태도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게 기본적인 핵심이고요. 말 그대로 기내 안에서의 호감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차 면접 뭐 보는 거고 왜 이렇게 보는 거냐? 실제로 1차 면접이요.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 시키고 취미 쫙 물어보고 취향지 하나 추천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1차 면접은요. 말 그대로 승무원들이 딱 처음에 탔었을 때 느껴지는 표정, 네,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대한항공입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네, 탑승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짐은 오버헤드 빈에 놔주시면 됩니다. 이런 첫 만남일 때의 표정과 목소리를 평가하는 겁니다. 항공사들마다 조금씩은 기준이 다르겠지만 저비용이냐 아니면 FHC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1차 면접은요, 실무진들이 보기 때문에 또는 인사 담당자분들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목소리가 안정감 있고 듣기 편한가, 그 다음에 표정이 안정감 있고 밝은가, 그리고 음색이 편안한가, 말투가 듣기 좋은가, 상냥한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차 때는요 질문이 어렵게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통 질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1차 때는 말 그대로 내가 기내에 탔었을 때 승무원분들의 목소리, 표정을 연습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미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연습하는 게 좋은가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차 때는요, 사실 딱 만났을 때 긍정적이고 밝은 부분 좀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신입분들이 웰컴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실제로 많이 합격시켰던 꿀팁인데요. 의외로요, 면접장 가시면 좀 긴장돼요. 긴장되셔서 웃고 있는데 되게 어색하게 웃는 거죠, 이렇게. 오래 시간 지나니까 계속 경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지금 이제 벗기도 하지만 일단은 어른이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눈빛이 낯설게 나옵니다. 그래서 면접관들 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안녕하십니까? 유재석 씨를 길거리에서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유재석 씨를 만났을 때 어떻게 봐요? 유재석 씨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반가움을 눈에 넣어주시는 거, 그 다음에 긍정적인 표정을 연출해 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당연히 목소리라든지 말투입니다. 그러면 그 말투나 목소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차 보고 싶은데 기준은 알겠는데 그러면 승무원은요, 아나운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아나운서는 이 모니터 안에서 일방적으로 네,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도가 이렇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전달이고요. 감정을 전달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맞죠? 근데 승무원은요, 감정을 잘 알아주고 짧은 시간 안에 그 감정을 대한 공감을 잘하는 느낌의 말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서비스 아르바이트 하실 때 고객을 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면접관 분들 대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 단점은 뭐뭐입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부분에 긴장을 해서 이런 게 단점입니다가 아니라 저는 좀 이런 부분이 좀 단점입니다. 손님 이런 거 괜찮으신가요? 이런 온도로 괜찮으실까요? 네, 다음 손님 이런 느낌 있죠?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많이 긴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런 말투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승객을 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서비스 하듯이 말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1차 면접은 짧은 시간 안에 고객과의 대화를 티키타카 주고받았을 때 그 태도 부분, 목소리, 말투, 표정, 신입사원들이 딱 기내에서 승객불을 타셨을 때 그 느낌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리하자면 밝고 긍정적인 느낌, 눈, 낯가리면 안 되고 유재석 씨 보듯이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말투는 답변을 읊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씀드렸죠? 고객 응대하듯이 온도 괜찮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면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차 면접은요, 실제로 이제 대한항공의 예를 들면요, 유니폼을 입혀요, 그때부터.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기준표를 따로 드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드리지 않고 임원 면접관 분들이 안목을 믿고 이제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어른들이 봤었을 때 실제 서비스를 하는 느낌을 상황에서 보겠다라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기내 안의 모습을 조금 더 보겠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답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롤플레잉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한항공 면접에서 특징적인 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눠서 1번이 승무원, 2번이 승객이라고 생각하시고 기내에서 커피를 쏟은 상황이다. 승무원이 승객이 좀 불편해하신다. 이 상황을 간단히 얘기해봐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게 상황 지문이잖아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유니폼도 입었어. 근데 이런 티키타카를 해. 그러면 실제로 기내에서 손님과의 일하는 그 생생한 모습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소통 부분에 꼬리 질문을 조금 더 많이 하는 게 바로 2차 면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면접에서는 질문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거기에 맞는 대답을 자연스럽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답변을 유창하게 잘한다기보다는 필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 얘기를 먼저 하는가를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면접관이 대한항공 승무원이 됐을 때 어떤 서비스를 먼저 해보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봤었을 때 실제로 막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내식 서비스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이 기내식을 유명하기도 하고 저 또한 기내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기내식을 먹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객분들께 기내식을 좀 나눠드리고 또 식사를 좀 맛있게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고 또 그런 서비스를 좀 편안하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내식 서비스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와 같이 답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필요한 얘기를 빠르게 해줘야 돼요. 기내가 고객과의 응대도 있지만 해야 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과의 의사소통이 명확하고 필요한 얘기를 정확하게 길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티키타카 느낌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래서 2차 때는 이런 게 평가 기준이고 이런 걸 보고 계신다라는 거. 그리고 2차에서 이런 걸 평가 기준도 없는데 그럼 잘 못 뽑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면접관들요 정말 잘 뽑으십니다. 그 이유가 일단은 임원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요 안목이 있으신 거고요. 그리고 임원분들은 공짜 티켓 나오잖아요. 정말 자주 탑니다. 여러분 자주 타시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비행하시는 분들과의 대화를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뽑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믿고 그분들을 믿고 실제 승무원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대화하는 느낌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차 면접으로 넘어갈게요. 3차 면접은 도대체 뭐 보는 거냐 3차 면접은요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약간 요즘 면접관들 어떻게 느끼시냐면요 이제 회사를 정규직으로 뽑으면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함부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게 고용에 좀 걸리고 이제 국가에서도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의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결격 사유가 크고 회사에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내칠 수 없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직무 역량이라든지 이미지 같은 건요, 1, 2차에 다 걸러진 겁니다. 네, 그래서 3차에서는 이분이 좀 안정감 있고, 그래도 우리 조직의 분위기와 잘 맞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른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아버지와의 대화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시아버지한테 막 어필합니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손하게 얘기 잘 듣고, 네, 결혼해서 잘 살 것 같은 그 느낌 보여주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에서는요, 특별한 질문을 안 해요. 실제로 뭐, 와보니까 어떠냐, 그 다음에 승무원 됐을 때 어떤 기분일 것 같냐, 오늘 오면서 무슨 기분 들었냐, 지난번에 지원한 적 있다고 했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달라졌냐? 사실은 크게 변별력 없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조스플라잇이 10년 동안, 승준생 분들과 함께 400명을 합격시켰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병풍합이 많았다는 게 바로 최종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난 시아버지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걱정되시죠? 일단은, 요즘 최종 면접에서 좀 걱정하시는 게, 이제 승무원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랫동안 좀 반복적인 일을 해요. 물론 많은 분들을 만났지만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든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거나, 엄청난 큰 부를 이룬다기보다는 조직에서 차곡차곡 호봉대로 성장해 가는 역할이 큽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조금 무던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좀 특별하게 뭘 하려기보다는 회사의 조직에 잘 융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진정성 있는 눈빛 보여주시면서 경청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실제로 최종이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뭔가 어필을 더 하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어떠세요? 자존감이 높아 보이나요? 네, 실제로 불안한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세요. 한마디라도 더 하고, 안 하던 짓 더 하고, 뒤에다가 포부 막 붙이고, 오버하고, 그쵸? 이런 부분이 합격생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고, 또 나는 나대로 붙는다. 저희 조스플레이스의 어떤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흐름대로 편안하게 인터뷰를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합격에 당나귀를 자제한다. 합격으로 가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포인트를 좀 짚어드렸는데요. 1차는 승무원 딱 만났을 때의 그 웰컴 인사하는 승무원의 긍정적인 모습, 또 짧은 시간 안에 고객과 얘기하는 그 대화의 느낌을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정리하자면 2차는 옷도 입고 임원분들이 승무원분들을 오랫동안 접해보셨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고객과의 티키타카하는 모습, 또 우리 기내랑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 실제 서비스는 어떻게 할지를 보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3차는 마지막으로 우리 회사의 가족으로서, 일원으로서 이렇게 많은 승무원들과 우리의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하면서 큰 무리 없이 사고 치지 않고 잘 다닐 수 있는 안정감 있는 사람인가를 시아버지처럼 보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요, 아마 맞으실 겁니다. 확신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의 강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채용 고민 많이 되시죠? 내가 될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데, 이렇게 쟁쟁한데, 내가 될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는 만큼 보이고요. 아는 만큼 할 수 있고요. 나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강점을 정리하고 그 강점 필살기로 합격하고 싶다면요. 아래 조스플라의 수업 봐주시고요. 저희가 10년 동안 400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각 항공사마다 또 새마을금고, 로펌비서, 여성들의 취업에 대한 시그니처 자료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너무 힘이 됩니다. 나는 나대로 붙는다. 안녕!